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콩과 식물입니다. 장미 목에 해당하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나무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어떤 나무는 500년 이상을 이렇게 생육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아카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30년을 넘기는 아카시가 찾기가 드물 겁니다. 30년을 넘기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카시 꿀을 채취를 해보면 아카시가 가장 이렇게 꿀을 많이 분비하고 가장 세력이 좋을 때가 수령 약 한 15년에서 25년 이 맥시멈입니다. 그게 청년기예요. 그때부터 노쇠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30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고사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이 그 자리에 세력을 차지하게 되죠. 하다 보니까 이 아카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표준목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안동에서 범퍼를 키워서 울진 쪽으로 이제 차고를 들어갑니다. 울진 쪽은 바닷가죠. 그리고 그 바닷가의 특성이 보면은 바닷바람도 세지만은 또 토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울진 지역은 마사도 많고 간혹 또 이렇게 바위산도 들어 박혀 있습니다. 대체로 마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가 중심이 된 토양에서 자라는 아카시의 특성이 또 있고 또 저 상주나 이쪽 하면 또 안반 지역이 많아요. 그런 쪽에서 또 이렇게 그 안반 지역의 아카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원래 아카시 꿀이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가면 저렇게 날 것 같습니까? 흉년인 것입니다. 가봐야죠. 이제 저는 그 판단이 언제쯤 이제 내려지냐면은 춘분 3월 21일 정도 되면은 결정이 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꿀이 날는지. 특히 이제 제가 움직이는 지역 같습니다. 소보 장인에 이동했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상대적으로 많은 꿀을 떴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울진 일부 지역, 바닷가 가까운 쪽, 안쪽은 냉이피가 심했고요. 바닷가 가까운 쪽, 요 해안도로 쭉 타고가지고 보면은 그 오른쪽 바닷가 가까운 쪽은 상대적으로 오성비가 덜했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쇄해 줬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안동 가까운 쪽으로 하자면 영주 가다 보면 장수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장수 면적도 거기에 또 이 녹전면 지대가 되면 분지 지역인데 거기에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역시 꽃샘을 피해갔어요. 작년에 장수면에 간 사람들 대박 쳤습니다. 한 120분 홀고 들어가지고 그나마 120분 가서면은 2번 침멸해가지고 한 9드럼에서 10드럼 정도 꼴준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뭐 그럼 재정이 같으면은 좀 부자 됐죠. 예.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특수도 있지만은 재경 같은 그렇게 피해를 받는데 문제는 원래 또다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3개월간 날씨해 가지고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해보면은 2월달쯤 되면은 2, 3, 4 해가지고 4개월치 그게 나올 거예요.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가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씨의 변화를 염두에 두시면은 꽃이 그 상황에서 그 기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수입이 어떻게 줄거나 늘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카시 표준목 하다 이야기가 당시 옆으로 빠졌는데요. 아카시 표준목은 내가 꿀을 들어가는 아카시 채밀장에 일단 가까워야 돼요. 근데 그 채밀장이 위치가 다양하죠. 국도나 고속도로 빌릴 수도 있고요. 또 임날 수도 있고 산림 속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표준목으로 잡으려면은 그래도 수령이 최소 100보 양보했을 때 7년 이상. 좀 넉넉하게 얘기하면은 한 10년에서 12년 정도가 좋아요. 거기에 그러한 나무들이 꿀도 많이 분비할 뿐더러 실제로 그 다른
내 봉장 주위에서 꿀들이 물고 올 수 있는 게 거리가 한 2km 되거든요. 그 주위에서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최소한 내 봉장 가까운 데 하나 한 그루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차로 주위에 많이 좀 다녀보세요. 다녀보면은 적어도 이제 거의 반경 한 2km 내외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주위에 이제 유목의 분포는 어느 정도 되고 아가씨가 뒤쪽에 많이 그 향은 또 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채밀장에 아가씨 꽃은 이제 버섯발이 갓 나와가지고 아직 꿀 들어올 때가 멀었는데 요즘 지역 따라 편차가 위도에 따른 편차보다 이게 더 개화 속도에는 더 큰 양을 주거든요. 그 한 지역 안에서 일주일 차이 나는 거 쉽게 납니다. 여러분들 여기 녹진에 계시지만은 여기 불과 15분만 가면은 시내예요. 근데 시내에 나가면은 여기보다 최소한 7일 내지 8일 정도가 꽃이 빨리 핍니다. 요 거기는 뭐 와룡이거든요. 와룡하고 여기하고 이틀 반 정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신데 하고. 그것도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저 뒤쪽으로 야산이 하나 있어요. 그 야산 너머가 안동호입니다. 안동댐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리도 불과 한 1.5km, 2km 차이 안 돼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차이가 거의 한 3일에서 4일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목을 정할 때 내 봉장 주변 가까운 내 꿀벌이 날아갈 수 있는 곳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군데군데 표준목을 잡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한 지역 안에서도 사실 이게 동향이냐, 서향이냐, 남향이냐, 북향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또 뭐 도로변에 가까우냐, 아니면 뭐 산림소기름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이 고도가 또 낮이냐 높이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준선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산림지역의 경우 산림지역은 대초로 이렇게 고목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수령 약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되는 나무 지역으로 보자면 이게 1년 1cm라고 보면 돼요. 한 10cm, 12cm 정도 되는 나무를 표준목으로 삼으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임야. 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산림에 속하겠습니까? 임야에 속하겠습니까? 임야에 속합니다. 예. 그 임야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그렇게 큰 고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8에서 그 10년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표준목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안가는 어떨까요? 바닷가. 포항으로 해가지고 영도로 해서 울진 저 위로 올라가는 그쪽은요. 그쪽은 상대적으로 또 고목이 많아요. 물론 도로변에는 유목들도 많습니다만은 왜 가다 보면은 아가씨가 거리죠. 그 산림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고목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 되는 그런 나무들을 잡아가지고 저도 지름 10cm 이상 되는 걸 잡아가지고 표준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산업도로나 이렇게 지방도라든지 큰 도로가 있는 주변은 상대적으로 이제 산지 개발을 해가지고 살아난 아가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는 아마 고목을 찾아내야 찾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한 7년, 8년쯤 되는 거, 지금 한 7, 8cm 되는 그런 나무를 표준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데서는 꿀을 오랫동안 뭐 2차례, 3차례 이상 이렇게 뜨기가 사실 힘들어요. 한가지에서 2차례 뜨면 아주 킥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지역이죠. 왜냐하면 짧게, 여기가 짧다 보니까 빨리 꿀 뜨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표준목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셨다면은 문제는 이제 꿀인데 이 꿀은 내가 가는 그 채밀장의 토양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토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빗물 저장 능력이죠. 다시 말해서 마사지역과 안반지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은 마사지역의 경우는 안반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물을 그래도 물론 아카시 자체가 배수가 잘 되면 나무는 아주 더 이렇게 번성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물을 더 오랫동안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마사토 지역의 아카시들이 꿀도 많이 나고 또 꿀질도 상대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안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우에서 입하, 고우가 언제입니까? 4월 20일이죠. 4월 20일에서 입하 5월 6일입니다. 그 사이에 비가 내려주면은 대박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넓게. 반면에 이 마사 지역의 경우에는 춘분에서 고우까지 다시 말해서 3, 4월에 비가 충분히 내려주면은 꿀이 많이 납니다. 단 아까 이제 꽃샘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 꽃샘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왜 재작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그 꽃샘 때문에 꽃눈이 났다가 얼어가지고 냉해피 때문에 얽어져 버리고 새로 꽃눈이 올라와서 꽃대 길이도 굉장히 짧았어요. 보통 정상적인 꽃대라면은 한 15cm 정도, 10에서 15cm 한 뼘 정도는 자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꽃눈의 숫자도 정상적인 꽃눈은 대략 27개에서 32개 정도까지 꽃눈이 형성이 돼요. 30개 이상 꽃눈이 달리면은 풍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시려면은 그 고구 때, 고구 기점을 해가지고 땀 나시는 대로 이제 자기가 가는 체험일장에 한번 가가지고 원래 뭐 상황이 어떤지 주변도 돌아보시고 아카시 꽃대를 하나 딱 꺾으세요. 그 꽃대 뭐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영상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제가 사진을 안 찍다 보니까 영상도 하나도 없고 이게 말로 다 떼웁니다. 그 꽃대를 딱 잘라가지고 그 왜 우리 살 겨처럼 생긴 그걸 하나씩 뜯어가면 시알려 보세요. 시알려 가지고 최소 27개 이상 30개 넣으면은 그 애는 아주 이렇게 많은 꿀이 뭐 뒤에 이제 꽃샘 영향만 없다면은 또 강수량 정도 뒷받침만 된다면 강수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렇게 꽃눈이 형성되는 건데 그 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을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22개에서 많아도 7개 이하더라고요. 그 냉이피 한 봐버리면 대부분 25개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꽃눈의 숫자 자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벌 키워나가는 속도라든지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정도의 봉분을 끌고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두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우수량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섞여 나왔는데 우리가 이 월동 들어가고 난 다음에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겨울을 지나면서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이때의 강우수량하고 아카시 유밀량하고 유밀량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반대예요. 지금 날씨는 벌을 키우는 데에는 지장을 겪을 수 있지만 아카시는 원래 열대, 온대 지방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따뜻해도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이 아카시가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심어진 게 1910년쯤 되거든요. 일제강점기 그때 이제 뭐 그야말로 경제적인 수달 때문에 우리 해볼 게 없었거든요. 거의 뭐 산들이 거의 민노산이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 홍수다 뭐다 하면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짓는다 해가지고 잘 자라고 그리고 또 그 민노산에서 잘 자라는 게 이게 아카시거든요. 그 심어보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 아카시가 한때는 전체 수목량의 거의 한 10% 정도? 한 20% 가까이 치고 올라갔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 겨울 날씨는 사실은 1월달까지 날씨는 아카시 성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춘분 3월달이에요. 춘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구 4월 20일 이 사이에
얼마큼 온도와 강수량이 뒷받침이 되어주느냐, 이게 결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3, 4월에 참 이 비가 내면은 꽃비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꽃비가 충분히 내려준다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싶은데, 근데 요즘 저렇게 지금 상황들이 좀 그래요. 그때 돼 가지고 예, 원래는 좀 꽃샘이 좀 기승을 부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게 감입니다만은 들어가지고 어디든지 규모를 줄여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경우가 강수량을 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카시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카시가 이제 꽃대가 잎이 이렇게 잎대가 이제 그 잎눈이라 그러죠. 잎눈이 탁 나왔을 때 잎눈 보신 분 있습니까? 잎눈. 뭐 비슷하신데 여기에 잎눈이 나면은 왜 우리가 바늘 몇 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끝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까칠해요.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잎눈이 형성돼서 잎눈이 이제 쭉 자라 올라가지고 그 잎눈의 줄기 사이사이에 이제 이 꽃대가 자리를 잡는데 그 무렵에 그 꽃대가 대략 한 2.5에서 3cm 정도까지 자라준다면 그 애는, 그러니까 물론 꽃눈의 숫자도 중요하죠. 꽃눈의 숫자도 최소한 27개 이상 이렇게 돼줬을 때 그 애는 꿀이 많이 이렇게 분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눈이 올라와가지고 꽃대가 쭉 자라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게 처음 딱 터졌을 때 생긴 모양이 보면은 우리 보리쌀 보면은 가운데가 쪽 쳐져 있죠. 하얗게 된 데다 가운데 쪽 찢어져 있죠. 그렇게 딱 보리쌀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밴드에도 제가 작년 겨울이 재작년 겨울이었으면 했을 때 아마 언론 사진이 있지 싶은데 그 보리쌀 단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보리쌀 단계에서 대략 4에서 5일 정도가 지나면은 4에서 5일입니다. 버섯벌이 돼요. 여기에 이제 탁 부풀어 올라가지고 왜 우리가 풍선을 딱 불면은 부풀어 오듯이 그렇게 딱 여자들 버섯처럼 이렇게 그렇게 딱 모양이 만들어 자리가 딱 잡힙니다. 거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한 4일에서 5일입니다. 그리고 그 버섯벌 단계에서 3, 4일 정도 지나면은 거기에 이제 좀 더 바람이 싹 들어가면서 피밥이 돼요. 몽글몽글하게 피어 올라요. 그럼 이 티밥 단계에 꿀이 분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티밥 단계에서 꿀이 분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티밥 단계에서 만개까지 이렇게 가는데 한 3일 내지 4일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이게 온도도 기온도 이렇게 기온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만은 한 3, 4일 걸리는데 꿀이 티밥 단계에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둘째 날까지 이틀째까지는 꿀이 분비가 안 돼요. 셋째 날부터 꿀이 분비가 됩니다. 이게 저장이 아니에요. 티밥 단계에서도 이 꿀 전체 아카시 꽃 송이 이걸로 봤을 때 티밥 단계에서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의 꿀이 분비가 돼요. 티밥 단계에서. 그 실제 벌들이 날아갑니다. 발로. 한개 취해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이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생각보다 깊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유럽의 어떤 그런 품들 가운데는 역풍들이 또 침기가 길어가지고 그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 종자개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은 수익 증대에도 좀 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티밥 단계가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만개로 접어듭니다. 그 만개 단계에서 실제 한 75%에서 80%에 가까운 꿀이 분비가 돼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길지 않아요. 한 4, 5일 갑니다. 그리고 그 만개 단계에서 꿀을 가장 많이 분비하는 것은 3일차, 4일차입니다. 3일차, 4일차. 5일 가운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좀 이따가 이제 1차지, 2차지, 3차지 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에 반나절에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 지역에서 분비하는 꿀을 최대한 먹기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개에서 꿀을 분비하는 기간 며칠? 4에서 5일요. 그리고 그 만개 단계가 지나면 색깔이 가죠. 대략 한 4, 5일 지나면 이게 색깔이 누렇게 갑니다. 황변이라 그럽니다. 황변 또는 갈변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갈변 단계에서 황변 단계에서 대략 한 6, 7일 정도 지나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 매달릴 힘도 없고 또 벌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말 그대로 꽃잎이 걸레가 돼요. 덜덜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바람에도 떨어져 가지고 온 땅바닥에 그야말로 이 흉단을 깔듯이 아카시아 꽃잎이 날리게 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꿀을 뜰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지가 꿀진인데 저마다 이동을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동을 언제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자, 1차지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지 이동은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한 걸음 빨리 들어가고 한 걸음 빨리 빠져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걸음 빨리 들어가고 한 걸음 빨리 빠져라. 왜냐하면 거기서 끝내가고 되면 눌러 앉으면 돼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벌을 키우고 아카시는 자연이 주는 공짜 꿀인데 공짜 수입인데 최대한 챙겨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 때문에 아카시 개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불과 뭐 한 보름에서 20일 남짓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밖에 안 돼요. 물론 뭐 좀 더 청성을 떨고 부지런을 떨 것 같으면은 뭐 한 3차지까지 그렇게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처럼 뭐 4차지, 5차지는 지금은 꿈도 못 꾸죠. 예. 그렇다 보니까 한 걸음 빨리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왜 빨리 들어가야 할까요? 첫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왜 빨리 들어가야 합니까? 네, 벌들이 일단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죠. 사람도 적응을 해야 돼요. 내 주변 공장의 상황이 어떤지, 주변에 미련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꿀 들어와가지고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 재밌게 놀아야 되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데는 없어가지고 면역이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정리체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동지와의 내 본봉장과 이동지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에는 그렇게 빨리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1차 정리체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첩불 뜨는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같이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같이 안동에서 울진까지는 무려 2시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하다 보니까 말로 살림이 다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꿀이 이렇게 분비되는 것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 경우가 있다면은 꽃눈을 봤을 때 언제 가면 제일 좋으느냐? 보리쌀과 부자면 메모도 하십시오. 보리쌀과 버섯발이 5대5 비율. 가급적이면 티밥 단계로 이렇게 접어들지 않았을 때 이동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정리 채미를 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일찍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임박해서 가서 임박하에 정리 채미를 서두를 하다 보면 덜 굶길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무엇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본봉장의 어떤 그런 기후 상황하고 그쪽의 기후 상황하고
기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은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지를 이동할 때는 항상 한 걸음 빨리 들어가고 최소한 한 걸음 내지 두 걸음 정도 이렇게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은데 끝 이야기 먼저 합시다. 1차지에서 2차지 옮기는 게 기준이 뭡니까? 옮기는 시점의 기준. 여러분들의 기준. 차지 구입하고 별로 그럼 뭘로 판단하죠? 차지 거 상태로. 1차지에 꽃을 보고 예, 꽃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지나서 예. 완료가 되기 전 상황이 될 때 2차지가 네. 가야 되는 빨리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것도 있고 한그 안에서도 그리고 또 내 농장의 표준목 이외에도 주변 내 벌이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다른 표준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더 양지 바르고 빨리 피는 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꽃들의 황변이 갈변이 살짝 오면은 내빼야 됩니다. 그러면 내 농장에 꿀들도 벌써 꺾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2차지에 가서 꿀을 뜨는 것이 더 빠릅니다. 또 손쉽게 얘기하면 보통 뭐 1차지가 두 번 꿀 뜨고 2차지로 빠지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꽃론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동원 표준목의 상태가 보리쌀하고 티밥하고 5대5, 50대50 그렇게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정리채비는 언제 해야 되느냐? 그 고수분들은 감이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꿀 들어오는 걸 초보자들은 잘 들어오는지 어떤지도 잘 파악을 못하는데 꿀 들어오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꽃의 상태가 정리재배할 시점은 보리쌀 30%, 버선발 30, 티밥 30, 만개 10% 정도 되면 정리채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꿀이 적 들어와요. 이 정도 되면은. 각 단계마다 3, 3, 3, 1. 그 단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내 머리의 권세가 적당한 수준일 때 5일 정도 지나면은 첫꿀 채밀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상태가.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리쌀 20, 보리쌀 단계가 20%, 버선발이 20%, 티밥이 한 30% 정도, 만개가 한 20% 정도 진행이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쌀이 한 20%, 1차 채밀입니다. 보리쌀이 한 20 정도, 버선발이 한 20, 그리고 티밥이 한 30, 만개가 한 10% 정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첫 채밀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하루 이틀 지나서 3일째 되면은 꿀을 뜨죠. 3일째 되면은. 그때 되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면 이제 2차 채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꿀이 쏟아집니다. 그 상황이 버선발 10, 티밥 30, 만개 60, 50에서 60쯤 됩니다. 버선발 10, 티밥 30, 만개 50에서 60 정도 돼요. 예. 그 정도 상태가 되면은 꿀을 뜨고 이제 2차지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실제 울진에서는 개상벌 이렇게 참하게 끌고 나가면은 최소 2번 내지 한 3번 정도까지도 채밀이 가능한 기간이 될 겁니다. 그 기간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온 데가 이 안동인데 안동에 이제 2차 채밀까지 마치고 벌을 싣고 딱 들어오면은 이곳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표준목의 꽃 상태가 보리쌀 한 20 정도, 보리쌀 20, 버선발 한 40, 티밥이 한 30, 그리고 만개 한 10% 정도 꿀이 전부 들어오는 시기가 돼요. 거기에 날짜로 되자면 5월 한 15일쯤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온도가 밤온도가 좀 많이 올라준다면 한 14일 정도까지 당겨지기도 가능합니다. 이곳 지역이. 와룡 지역은 요 가깝죠. 와룡 지역은 한 12일 정도까지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정상적으로 꿀을 뜰 때쯤 되면은 주위에 이제 꽃을 둘러보면은 버섯발이 한 30, 티밥이 한 30, 만개가 한 40 고수 되어 있어요. 3, 4 정도. 물론 그래도 보리쌀은 군데 있어요. 10% 이하지만은 보리쌀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섯발 한 30, 그리고 티밥이 한 30, 만개가 한 40 정도. 그 정도 3, 4 정도 비율이 돼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이 고수들 보면 이때가 군시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이때가 2차지, 첫 채밀, 그 세 번째 채밀할 때 이때가 군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령 첫 채밀 때 내가 한 4드럼 했다. 120분 골고루 가지고 30개당 한 드럼 해가지고 한 4드럼 했다. 두 번째 하면 6드럼 하거든요. 근데 요 이동 해가지고 여기서 뜨면 최소 7드럼, 8드럼 나와요. 그만큼 내 군사가 가장 세력의 정점을 이룬 게 2차지에서 첫 채밀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틀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꿀을 뜬다라고 했을 때 꽃의 상태가 버섯발 10, 티밥 30, 만개 60 정도 돼요. 10, 30, 60 정도의 비율.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2차 채밀까지는 재밌게 받아먹었는데 3차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3차지로. 마음은 가고 싶죠. 근데 3차지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없어요. 영양 저 골짜기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저 위로 올라간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이제 작불 들어오는 그 수익하고 3차 가시를 떴을 때 넣은 수익하고 또 분봉 그 작불 들어가지고 분봉을 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생기는 비용 여러 가지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제 3차지는 이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작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로 들어가는데 청소로 이동하지 않고 한 번 더 또 가느냐 말아야 되냐 그 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와서 두 번째 채비를 딱 했을 때 아직 버섯벌 상태로 남아있는 꽃이 있다. 그리고 주변 둘러봐도 아직 황변, 갈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한 번 더 떠도 돼요. 갈변이 살짝 왔다 했다면 꿀 받아서 그냥 이동을 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3차지 이동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하자면은 두 번 채밀하고 네 번 채밀했죠. 그렇게 하고 3차지로 이동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차지 같은 경우에 이 재밌는 게 대구 팔공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10년 정도 전에는 꿀이 거의 안 나와가지고 실제 이 봉주님들이 거의 기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도도 높고 그 춥거든요. 찬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도 많이 타고 들어가 재미를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죽으면 꿀 잘합니다. 안동 인근에도 봉화 일부 지역과 영양 지역 같은 경우에 옛날 팔공산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또 분지라 가지고 더 추워요. 거의 녹정도 거의 강원도권이지만은 그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원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꽃은 좋은데 꿀이 안 났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의외로 이제 그런 지역의 경우에도 이렇게 밤온도가 그때 좀 뒷받침이 된다면은
부담스 들고 갈만해요. 도전해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지에서 두 번째 재미를 끝내고 이제 3차지로 탁 옮길 장소를 찾을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꽃의 단계가 보리살 20, 버섯발 30, 티밥이 한 40, 만개 10 고속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보리살 20, 버섯발 30, 티밥 40, 만개 10. 그 지역은 딱 가보고 꽃 상태가 그렇다면 곧바로 벌을 옮겨도 무방합니다. 근데 적어도 작년까지 제가 눈여겨보았던 그 몇몇 지역에 제가 이동을 포기했던 이유가 실제 가보니까 시기는 대략 소만 정도 돼요. 한 5월 20일쯤 됐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재미를 끝냈던 시점이 소만 좀 됐는데 보리쌀하고 버섯발 합치니까 거의 한 60%쯤 되더라고요. 보리쌀 단계와 버섯발 단계 만개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 경험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우와 죽인다 싶어. 왜냐면 꽃은 좋지요. 벌써 뭐 이 버섯발 단계만 돼도 나오면 머릿속 오면 허옇거든요. 가보니 꽃도 싱싱하고 벌 사도록 하다가 벌 본격적입니다. 밥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2차지에서 3차지를 옮길 때 각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역은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4, 5년 정도 뒤 되면은 뭐 재미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지역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이제 작물도 좀 많고 화분도 좀 나고 만약 아카시가 뒷받침이 안 되면 작물로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 가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숨 잠시 한숨 돌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예, 여기 앉으시면 다 보입니다. 뒤에 앞뒤로 수그리 잘 나옵니까? 예, 수그리 반짝반짝 쓰십시오. 이거 동영상 사진 찍은 사람 별도로 찍어 있어요. 사진은. 저기 앉겠습니다. 이거 동영상인데 사진 찍을 사람. 사진기 누가 찍어야죠. 나안 찍을래. 긴가 출입 맞아야 되지. 긴가 좌우로 밀쳐. 긴가 여기 붙어. 야, 그것도 이